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컨버전스 타임이라는 게, 그러니까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게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느려요. 하여튼 그래서 이걸 폴트 톨러런스라고 부른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로드 밸런스예요. 부하 분산이다. 그래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갖다 이제 이 억세스 스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러면 하나가 블락킹이 돼 있고 하나는 포워딩이면 포워딩만 쓰고 블락킹을 안 쓰면 아깝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로드 밸런스를 하는 거예요. 부하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조금 가야 되지만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VLAN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텐데 이쪽은 그린 VLAN이고 이쪽은 블랙 VLAN이에요. 그래서 루트 브릿지가 그린 쪽은 이쪽이 루트 브릿지고 왼쪽이, 블랙은 오른쪽이 루트 브릿지예요. 그래갖고 평소에 이쪽에 그린 쪽에 속하는 이 노드는 이쪽으로 포워딩을 하지만, 이쪽은 포워딩이지만 이쪽은 블락이에요. 여기는 블록이에요. 블락. 비엑기가 블락이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요놈은 요로 다닌다는 거죠. 요로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랙 VLAN에 속하는 요놈은 평소에 요로 다니고 이쪽으로는 안 다녀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블락이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VLAN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블락은 아니라는 거죠. 나중에 이더넷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VLAN 단위로 그 블락킹된 루트 브릿지를 분산하고 거기에 관련된 루트 브릿지가 분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블락킹 되는 포트와 포워딩 포트가 틀려져요.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로드 밸런스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페어니스예요. 네트워크 설계를 할 때 공평하게 해야 된다. 페어니스. 그러니까 페어니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엔드 노드가 코어 레이어 스위치로 갈 때, 근데 코어 레이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인터넷으로 나갈 때 어떠한 노드든지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같은 홉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항상 같은 홉으로. 그게 페어니스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. 왼쪽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오른쪽은 선이 이렇게, 사실 이거 점선도 지금 현재는 쓰지 않지만 나중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왼쪽은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선이 선로가 필요한 게 여기는 한 개, 두 개, 세 개, 근데 여기는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죠.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보면은 왼쪽이 좀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. 물론 한쪽이 죽으면 다른 데로 우회하는 길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. 그 이더넷 스위치에는 홉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. 홉은 닙에서 쓰는 단어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홉에 해당하는 거를 디아미터라고 불러요. 디아미터. 이더넷 스위치는 디아미터, 1디아미터, 2디아미터.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까지 몇 번에 갈 수 있느냐, 뭐 이런 거 갖다 디아미터라고 부르거든요. 홉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그림에 보면 이쪽에 있는 놈들은 이제 그린 쪽은 이쪽이 루트 브릿지고 오른쪽 블랙은 뭐 이쪽이 루트 브릿지인가 봐요. 그래서 평소에 이쪽으로 간대요. 그린 쪽들이, 노드들이. 블랙은 이쪽으로 간대요.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 루트 브릿지 가는 게 1디아미터, 이쪽도 1디아미터거든요. 얘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페일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. 왼쪽에 스위치가 죽어버렸어요. 이렇게 왼쪽에 스위치가. 그래서 이쪽에 그린 쪽에 루트 브릿지가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. 이렇게 옮겨졌습니다. 옮겨졌을 때 보면 이 왼쪽 토폴로지는 이 그린 쪽에 있는 노드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? 2디아미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쪽은 어때요? 선을 우리가 하나 더 쓰면서도 이쪽이 죽어도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? 1디아미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페어니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칙, 트리, 폴트 톨러런스, 로드 밸런스, 페어니스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면서 사실 저는 컨설팅을 할 때 분석하는 기준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. 이걸로만 다 끝나는 건 아닌데, 그래서 적어도 네트워크는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. 설계할 때. 자,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네트워크의 최적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.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전부 트리나 폴트 톨러런스나 로드 밸런스나
페어니스로 설계해갖고 구축을 합니다. 근데 네트워크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다 보면 이런 원칙들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메시가 돼버리고 뭐 디아미터도 다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죠. 그러면 주기적으로 일단 뭐를 하는 거냐면 리스트럭처링을 해요. 그래서 그 리스트럭처링이 바로 return to basic,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, 해줘야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daptiveness라고 그러거든요. 적응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. 적응성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을 때 굳이 컨피그레이션을 바꾸지 않아도, 컨피그레이션을 새로 하지 않아도, 네트워크에 새로운 어떤 장비를 추가하거나 노드를 추가를 할 때도 새로 컨피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지가 알아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적응성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적응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때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태틱 라우트야. 자,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두 개의 네트워크가 두 개의 ISP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있는데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스태틱 라우터를 하나 추가하기로 했어요. 그럼 스태틱 라우터는 자동적으로 전파가 안 되잖아요. 그럼 이쪽 네트워크에서 또 뭐예요? 여기가 스태틱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때 이쪽에서 스태틱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지. 그죠? 그러니까 스태틱 라우터는 장비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가 스태틱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스태틱이 자동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스태틱 추가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뭔가 하나 들어왔을 때 스태틱은 계속 여러 개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꾸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뭐예요? 그런 게 작업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근데 동쪽 라우팅 프로토콜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?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 하나 탁 들어가면 그게 쫙 전파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걸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네트워크는 단순히 내가 스태틱 라우터를 만들어서 현재 핑이 된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태틱 라우터를 만드는 순간부터 시작하면 그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고 자꾸 네트워크가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들이 많아져. 즉 컨피그레이션을 자주 바꾸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? 에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스태틱 라우터는 절대 쓰면 안 돼요. 제가 예전에도 농담으로 많이 했는데 그 시스코의 CCI 과정 같은 거, CCI의 라우팅 스위칭 같은 거 보면 스태틱 라우터를 전혀 안 써요. 왜 안 쓰냐면 쓰지 말라는 거야. 최고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인정해주는 그런 시험에서 스태틱 라우터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팔러스 베이스 라우팅 같은 거 있잖아요. 팔러스 베이스 라우팅이 뭡니까? 패킷 들어오면 라우팅 테이블 타기 전에 잡아갖고 강제로 우리가 어디로 빼버리는 거, 막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빼는 거를 갖다 팔러스 베이스 라우팅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팔러스 베이스 라우팅도 네트워크 변화가 생기면 그때 또 팔러스 베이스 해놓은 거기 가서 어떤 ACL을 추가하든지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자체가 네트워크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라우터들한테 네트워크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뭐 190.168에 1.5라는 인터페이스 IP를 갖고 있었어. 그럼 예전에는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선언할 때 라우터 닙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네트워크 해가지고 190.168에 1.5라든지 1.0 이렇게 하고 뭐 뒤에다가 그 서브넷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선언을 했었거든.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새로운 또 인터페이스가 하나 추가되잖아. 그럼 라우터 립 들어가서 또 뭐 해줘야 돼? 새로운 인터페이스한 네트워크 또 선언해줘야 돼. 그러니까 뭐예요?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자꾸 컨피그레이션이 바꿔야 된다는 거야. 근데 그래서 요 근래는 유행하는 게 이런 거예요. 네트워크 0000 이렇게 선언해버려.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? 인터페이스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뭐예요? 바로 그냥 사용해갖고 날려버리죠.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? 컨피그레이션을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네트워크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문제가 새로운 컨피그레이션 할 때 발생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최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바꾸지 않아도 그 네트워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가 컨피그레이션이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는 거야? 적응성이라 그래. 영어로는 뭐라고요? 아답티브니스. 아답터 있잖아. 아답티브니스라고. BGP 팔러스 같은 것도 만들 때 뭐 ACL로